13조 원 안 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48시간 안에 선택해라. 전 세계 생중계 화면 앞에서 미국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굴복을 예상하던 그 순간 한국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저희는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단호한 발언과 함께 펜타곤도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로 밀어놓은 것은 의문의 USB 하나, 그 작은 물건 하나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남자의 보고서,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국, 결국 굴복할 것임. 지금부터 그 오만한 예언이 단 하나의 USB로 어떻게 박살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아들러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나토 전략 담당 장교를 거쳐 현재는 유럽 안보연구소의 상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막 완성된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상관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딸 아이 수술 날짜가 잡혔다지.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분석은 자네 승진 심사에 직접 반영될 걸세.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굴복 시나리오였고 그 첫 문장은 제발 현실이 되길 바라는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강대국이 기준을 만들며 한국은 결국 굴복한다. 저는 확신해야만 했어요. 이 보고서의 성공이 곧 제 딸의 미래라고. 보고서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방위비 13조 원 요구를 한국의 치명적 약점으로 명시했습니다. 제 옆 금융 모니터의 환율 그래프가 요동쳤어요. 제 딸의 병실에 놓인 심박수 모니터처럼 보였습니다. 보세요. 시장도 제 말이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그들이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제 보고서는 곧 현실이자 제 가족의 운명을 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토 본부로부터 긴급 출장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열리는 방위비 협상 생중계 현장에 직접 참여해 제 분석을 검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내 보고서를 증명하면 승진과 함께 딸의 수술비를,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변수를 만들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13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어야만 했어요. 제 계산 속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어야만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택하는 것. 그것이 제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필사적으로 믿었습니다. 브뤼셀을 떠나는 비행기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주한미군 철수라는 압박은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을 칼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신용등급의 추락이자 외국 자본의 엑소더스를 의미했죠. 13조 원이라는 액수는 명백히 부당했지만 힘은 정의를 압도하는 법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반론도 머릿속에 있었지만 저는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모래 위에는 성을 지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이 보고서는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것이 곧 딸 아이의 웃는 모습이라 여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미래가 아니라 제 딸의 미래가 걸린 출장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제 마음은 강철 같았습니다. 서울의 공기 속에서 제 예언, 아니 제 간절한 기도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제 손에 들린 보고서는 제 딸의 생명이 달린 예언서였습니다. 저는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하지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오만한 믿음과 필사적인 기도를 단숨에 무너뜨릴 그들의 반격이 어디서 시작될지를요.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거대한 태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그들의 반격이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의 손에 들린 작은 USB 하나에서 시작되리라는 것을요. 그곳에서 저는 한 아버지의 절박함이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의 협상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방송 송출 트럭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고 수십 개의 동시통역 부스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한쪽에는 국제 팩트체크 데스크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하고 거대한 생중계 시스템은 나토 본부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거대한 무대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벌어질 모든 일이 역사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 보고서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콜 매튜스가 첫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방위비 13조 원. 그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들어주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냉혹한 표정을 클로즈업했고 SNS 실시간 피드에는 한국의 굴복을 예측하는 조롱 섞인 글들이 넘쳐났어요. 동시에 방송 화면 한쪽에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보고서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죠. 국제 언론 패널들은 긴급 속보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협상장에 들어서자마자 거센 압박에 직면하다. 저는 제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하며 잠시 안도했습니다. 역시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대표단의 윤재경 국장은 심지어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튜스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죠. 본론은 잠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의 협상장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강한 의심에 휩싸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쇼가 아니다. 저들 손에는 분명 무언가 준비된 카드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성적인 계산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들도 체면 때문에 버티는 것일 뿐, 굴복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텐데 말이죠. 저는 다시 보고서의 논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 카메라는 집요하게 한국팀의 그 차분한 표정만을 화면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실시간 채팅창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태어남은 도대체 뭐지? 한국은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걸까? 사람들의 조롱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생중계는 한국에게 불리한 압박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무대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이런 변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협상의 주도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장민서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USB 하나를 스크린에 연결했죠. 화면에 떠오른 것은 낡은 편지 한 통과 녹슨 군번줄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한 미군 병사의 유품이었어요. 순간 회의장에는 감성팔이라는 냉소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수십 년간 미국 사회에 기여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데이터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거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야. 숫자로 완벽하게 환산된 역사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존중의 가치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팩트체커 데스크가 즉시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 확인 메시지가 스크린에 떴죠. 제시된 사료와 데이터 모두 사실로 인증 완료.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화면에는 용산, 평택, 오산 기지의 위성사진이 나타났어요. 한국팀은 수십 년간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기지 부지의 가치를 현재 시세의 임대료로 환산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었죠. 콜 매튜스는 코웃음을 치며 외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 장난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계산이 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팀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사례와 국제 회계 기준을 비교한 도표였어요. 모든 데이터는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실제 가치가 분담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죠.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방정식, 미국의 요구 한국의 수용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용 분담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 가치 제공이라는 더 큰 틀 앞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상황이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죠. 한국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가였어요. 국제 언론 패널석에서 타자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곧이어 전 세계 방송사들의 속보 자막이 화면을 뒤덮기 시작했죠. 한국이 제시한 증거, 예상보다 훨씬 정밀하고 논리적이다. 저는 흔들리는 눈으로 제 노트에 처음으로 의문 섞인 문장을 적었습니다. 굴복. 과연 확실한가? 장진호의 희생과 평택 기지의 가치가 13조 원이라는 숫자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역사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차가운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 보고서의 첫 페이지가 소리 없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반격은 끝나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폭로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통역관인 엘리나 최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취 파일을 재생했기 때문이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콜 매튜스 측의 내부 회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생중계 압박 속에서 결국 굴복하게 될 거야.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섞여 있었죠. 회의장은 그야말로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국제 언론 패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모독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SNS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죠. 한국 굴복이 사라진 자리를 차별적 편견을 규탄한다는 문구가 채웠습니다. 전 세계의 여론이 실시간으로 한국 편으로 돌아서는 것이 보였어요. 분노한 콜 매튜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녹취한 파일이다. 하지만 엘리나 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 통역하는 것이 바로 제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굳은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데이터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국제 여론의 기울기가 20% 이상 한국 쪽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습니다. 금융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불안정하게 치솟던 한국의 국채 금리가 빠르게 안정세로 돌아섰고 오히려 미국 증시 선물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시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속보를 쏟아냈어요. 충격적인 녹취 파일 공개. 미국 협상팀의 치명타가 되다. 여론과 시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은 콜 매튜스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윤재경 국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은 투명한 협상을 전 세계와 약속한 날입니다. 중단은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 생중계는 불리한 족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오만함을 전 세계 앞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저는 제 보고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통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체면에 갇힌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체면을 넘어 진실과 존중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의 저울은 이제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보고서의 문장들 위에 굵은 X자를 그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콜 매튜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금융 패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시작했죠. 환율 급등과 증시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의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국제 언론 속보는 즉시 반응했어요. 시장, 한국의 최종 패배를 예상하고 있다. 다시 제 보고서의 논리가 힘을 얻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경제적인 압박 앞에서는 한국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반격을 위한 마지막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곧이어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격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한국의 산업계 대표단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세계 지도 위에 얽히고 설킨 공급망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항공 소재까지. 지도 위의 붉은 선들은 모두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표단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공급선들 중 단 하나라도 끊기게 되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세계 산업은 그 즉시 멈추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어요.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곧이어 화면에는 글로벌 기업 CEO들의 실시간 반응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입을 모아 말했어요. 우리 기업의 핵심 부품은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현재 상황이 매우 긴장된다. 제 머릿속 계산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13조 원의 방위비보다 한국이 쥐고 있는 공급망의 레버리지가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한국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 패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멘트를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대립이 아닌 한국과의 안정적인 기술 협력 모델을 원하고 있습니다. SNS의 여론은 격렬한 토론으로 갈라졌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점차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동맹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돈보다 기술, 그리고 협력. 한국은 방위비 분담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기술 동맹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에 몰린 약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래의 규칙을 새로 쓰는 설계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협상장 전체의 생중계 화면이 순간적으로 끊겼습니다. 동시에 한국 측 사이버 대응팀 좌석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죠. 2차 디도스 공격 발생, 즉시 백업망으로 전환합니다. 놀랍게도 화면이 다시 켜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초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위기 대응 능력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인용한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죠. 한국팀 내부에서 협상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협상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분열을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치명적인 공격이었어요. 폴 매튜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죠. 보십시오. 저들 내부에 이미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재경 국장은 자료 유출 의혹을 받은 직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어요. 공개적인 망신을 주거나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퇴실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 품격 있는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죠. 장민서 실장은 곧바로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통역관 엘리나 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아까 공개했던 증거 파일들의 원본 해시값을 스크린에 즉시 공개했어요. 이것은 파일이 조금도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디지털 지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죠.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국제 언론 패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위기 관리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정연하고 투명하다는 감탄이 서려 있었죠. 저는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지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보고서의 여백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 한국, 세계 최고 수준. 그들은 해킹이라는 외부의 공격과 내부 유출이라는 의혹을 품위와 투명성이라는 무기로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훗날 그 유출 의혹은 협상을 교란시키기 위한 미국 측의 악의적인 거짓 정보였음이 밝혀졌지만 한국팀은 당시 그 가능성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어떤 나라의 대응 방식과도 달랐어요.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보고서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앞에 있는 이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무기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7번째 챕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협상장 스크린에 연결된 것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한 교실이었죠. 저는 순간 이것이 감성에 호소하려는 또 다른 연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어요.
화면 속의 한도윤이라는 교사는 칠판에 0.001mm라는 숫자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타협하지 않는 정밀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F-35 전투기의 심장을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장인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어요. 그의 제자들이 직접 가공한 금속 시편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해당 부품의 강도 시험 데이터와 열피로 한계 수치가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되었죠. 국제 언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기자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교실이 곧 국가 전력의 뿌리가 되는 나라라니 믿을 수가 없다. 제자 중 한 명은 현장에서 직접 소형 드론을 조립하여 교실 안을 비행시켰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성능 검증 통과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떴어요. 이것은 보여주기식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기술 그 자체였죠. 저는 제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도훈 교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 기술을 배운 제자가 지금 군 정비교관이 되어 500명이 넘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승됩니다. 팩트체커 패널이 즉시 관련 자료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군납 부품 번호와 시험 성적서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콜 매튜스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야. 하지만 국제 언론들은 이미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산업군의 연계가 아니다.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생태계다. SNS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시청자들의 응원 구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기술자가 나라를 지킨다. 우리 아들, 딸들이 최고다.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화려한 무기나 높은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교실에서 0.001mm의 오차를 잡기 위해 땀 흘리는 저 학생들의 손끝에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빈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단어를 새겼습니다. 기술력.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방력이다. 제 편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콜 매튜스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청을 높였죠. 좋습니다. 48시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협상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무섭게 흐르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켜졌습니다. 48시간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냉혹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국제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피할 수 없는 시간의 압박에 직면하다. 금융 채널은 한술 더 떠 협상 실패 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라는 속보까지 내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장 밖,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또 한 번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모습으로 촛불을 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팻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돈이 아니라 존중을 원한다.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저는 그 장면을 스크린으로 지켜보며 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라고 적었던 부분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성숙한 시민의식 문화. 이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윤재경 국장은 카운트다운 시계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피로 맺어온 동맹에 대한 존중입니다. 장민서 실장은 곁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군번줄과 낡은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상 최악의 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48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 일그러진 콜 매튜스의 표정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SNS에서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48시간은 한국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국의 저력을 증명하는 무기다.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한국의 의연한 태도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최후 통첩이라는 미국의 압박 카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사적 진정성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돈이나 군사력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저력은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위기를 함께 이겨내는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계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제 초조한 쪽은 오히려 미국이었습니다. 마침내 윤재경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화면의 내용을 직접 바꾸기 시작했어요. 요구 사항 방위비 13조 원. 이 문구가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한 사항 기술 동맹 투자 13조 원.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비용의 요구가 미래를 위한 공동 투자 제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핵심 기술 인력 교류, 차세대 국방 기술 협력.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었던 기준이 바로 지금 한국의 손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의 그래프는 기술동맹 13조라는 새로운 제안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경이로운 수준으로 반응했습니다. 불안정하게 요동치던 곡선이 가파른 안정세로 돌아섰고 일부 한국의 기술주들은 오히려 급등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시장이 미국의 압박이 아닌 한국의 미래 비전을 환영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국제 언론 패널석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한저명한 기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이 협상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 SNS의 실시간 트렌드 1위는 순식간에 샵 돈이 아니라 기술동맹, 샵 13조 원의 위대한 역전이라는 해시태그로 바뀌었습니다. 폴 매튜스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귀에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보고서의 문장들이 산산조각 나며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신봉했던 힘의 논리, 강대국의 기준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죠. 국제 패널석에서는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식 협상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분석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죠. 기준은 바로 지금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힘주어 썼습니다. 기준은 한국이 만든다. 그 거대한 전환의 진짜 힘은 협상장 밖, 광장의 시민들에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멈추고 새로운 제안이 발표되었지만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차분하게 촛불을 들고 서 있었죠. 화면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막 달려온 듯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 학교를 마치고 온 교복 차림의 학생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군복을 입고 온 예비역들까지. 그들은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메시지를요. 그들의 손에 들린 돈보다 존중, 위협이 아닌 협력의 동맹이라는 팻말에 국제 언론은 이것은 조용한 혁명이다. 시민들이 직접 외교의 최전선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에 적었던 체면에 갇힌 국민성이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 썼죠. 체면이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 놀랍게도 일부 미국 언론조차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품위와 질서의식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협상장은 어느새 조용해졌고 그 침묵 속에서 기술 동맹과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서울 모델이라는 신조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역사적 정당성과 기술적 우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결합하여 강대국의 압박을 이겨낸 전례 없는 사례라고 평가받았죠. 나토 본부에서는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며칠 뒤 모든 회원국 협상에서 투명성 강화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방부 장관들 역시 한국식 협상 전략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한국이 만든 기준이 국제기구의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속한 연구소는 저에게 기존 보고서를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한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신념의 전부였던 문장. 강대국이 기준을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조용히 삭제한 뒤 서울에서 목격한 진실을 담아 새로운 문장을 써넣었습니다. 기준은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흔들리지 않는 품위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동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한국은 결국 굴복했던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굴복한 것이 아니야. 그들은 굴복을 강요하던 낡은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네. 잠시 뒤 상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의 이번 보고서, 승진에는 아주 위험해졌군. 저는 담담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제 승진보다 중요한 것은 제 보고서가 부끄럽지 않은 진실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어깨를 한번 툭 친 뒤 돌아갔습니다. 제 승진은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보고서가 마침내 진실을 담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제 딸의 수술 문제는 한 의료 재단의 도움으로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 길이 없었더라도 저는 진실 앞에서 눈을 감지는 못했을 겁니다. 서울에서 제가 본 것은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이제 2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의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낡은 보고서, 다른 하나는 서울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을 담은 새로운 보고서. 저는 망설임 없이 낡은 보고서를 집어들어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수많은 조각으로 갈려나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짐을 느꼈습니다. 서울 광장을 지키던 시민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힘이 아니라 품격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제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보는 제 눈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13조 원의 압박 앞에서 굴복할 것이라던 편견을 깨뜨리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세운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때는 약소국이라 불렸던 한국이 이제는 기준을 만드는 나라, 동맹의 판을 바꾸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인의 저력과 감동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